경기도청 브리핑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브리핑 내용은 인구정책과 고령에 따른 복지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봉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청 대변인실에서는 22일 도청 정례 브리핑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 브리핑을 살펴보면 현안 주요 내용으로 일자리 창출과 인구정책 토론, 그리고 설 연휴 민생 안전 지원 대책 등으로 황정은 대변인이 밝히고 있어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의 시사점을 보면 그 출산과 노인에 대한 이제 격차가 크다라는 거, 이 격차를 어떻게 줄여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출산 정책과 노인 정책을 어떻게 병합시키면서 우리가 이 격차를 줄여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고민을 해야 될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이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비해서 2013년도에 약 2.8배 정도의 외국인 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럼 이런 급증하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우리나라의 인구정책과 경제활동 정책에 포함을 시켜서 맞물려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갈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인구정책에 약 122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저출산 고령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생 전부터 노인 이르기까지 전 생애 주기별로 우리가 인구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어느 한 세대만을 위한 인구정책은 오히려 전반적인 인구정책에 힘을 줄이는 어떤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생애를 두고 주기적으로, 주기별로 나누어서 인구정책을 펼치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과제고요. 경기도에서 그럼 적정 인구에 대한 연구도 같이 이번에 병행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경기도의 적정 인구가 1200만 명이라고 해서 1200만 이상을 유입시키지 않는다든가 그런 물리적인 방법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우리가 정책이나 경제활동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적정 인구의 선은 어느 정도인가를 보는 그런 연구도 같이 병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전 경기도 내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했고요. 또 한 가지의 지역적인 정책 지원으로는 출산율이 상위인 시군에 대해서 그러면 인센티브를 줍시다. 아직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앞으로 가다듬어야 되는 정책이긴 하지만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또 하위인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지원 정책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수반돼야 되지 않느냐. 경기도에서는 출산율이 상위인 지역이 연천, 화성, 오산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천 같은 경우는 1.82명입니다. 하위인 경우는 하남, 성남, 부천으로 지금 조사가 됐는데 각각의 우리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요인 분석이나 모니터링을 해서 더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정책 과제 해결의 출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국에서는 무엇보다도 출산,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사회가 어느 정도 공동 부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국에서는 우리가 지금 세 자녀부터 지원 정책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둘을 안 낳는데 셋을 낳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을 낳는 정책부터 지원하는 거를 확대하면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TF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평등 지수에 대한 겁니다. 경기도가 성평등 지수의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지수라는 것은 고용률의 성비도
들어갈 수 있고요. 남녀에 대한 임금 격차 그리고 가사 노동에 대한 성비 이런 것들의 지수가 들어와서 성평등 지수라는 거를 매기고 있는데요. 저희가 12년도에 전국 최하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출산율을 높이거나 또 가족의 행복한 가족으로부터 안정적인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성평등 지수가 높아져서 안심하고 바깥에 나가서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가 출산율을 높이는 어떤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론에 계시는 특히 여러분들이 경기도의 성평등 지수를 높이고 양성평등 문화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이제 노동력 부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에 경제활동 인구는 6에서 7%가 감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간 협력을 통한 고용률을 높이고요. 그리고 어떤 고용 패러다임에 대한 제도들을 많이 바꾸는 정부에서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금 피크제라든가 정년 연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이 결국 인구 정책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일이다라는 부분을 제안을 했습니다. 평생교육국에서는 은퇴자하고 노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인들이 보람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능력이나 역량을 사회에 재투자하는 기회를 주는 방안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6070 고령층 학습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해서 강사를 양성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제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는 인구정책 대응 전략과 저출산 극복, 은퇴자 노인의 주민 강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복지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중구뉴스 안봉숙입니다.